이게 굉장히 잘못된 수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두니까 갑자기 한 칸을 띱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둑이 이제 어영부영 바꿔치기가 됐는데 흙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흙이. 우선 여기 돌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돌이. 두 번째는 여기 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부터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중앙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이 가야 되는데 지금 다 거꾸로 가버렸죠. 돌이. 그러니까 굉장히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돌이 붙었을 때 손 빼는 경우 없다. 돌이 붙으면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늘던지 젖히던지. 근데 대부분 젖히는 게 답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거 받아야 되고 여기 따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돌이 붙었죠. 자, 바꿔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흙을 잡으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바꿔치기가 흙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자,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일단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요 모양이.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누가 잘 되는 바꿔치기일까요? 네. 이 항상 이제 계산법을 하시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흙이 요 세 점을 잡았는데 하나, 둘, 세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군더더기 붙긴 했지만 나중에 요걸 두고 마늘모도 당하고 그러면 일선에 젖혀 있는 것도 나중에 당하겠죠. 그러면 6집, 8, 12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12집인데 백은 요걸로 이제 잡아서 둔 게 두 개 이득이에요. 2배 이득이 있어요. 2배. 자, 뭐 어떤 이득이냐? 일단 자기 집이 생겼죠. 그러고 상대 집을 깼죠. 그러니까 자기 집만 보이시는 것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백이 이득 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백이 이득을 하나 더 봤습니다. 백이 이제 어딘가 한번 더 두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수의 가치는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법이 이러이러하다 말씀을 드렸더니 흙 잡으신 분이 내심 칭찬을 받는 줄 알고 사분 이제 바꿔치기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굉장히 거꾸로 잘못하신 거죠. 자, 근데 선수를 이제 백이 잡았네요. 그럼 선수를 잡아서 지금 어디에 두시겠어요? 자, 그럼 골라보세요, 여기. 어디를요? 우변에서. 아, 여기요? 네. 자, 그거. 급하지 않나? 네. 아, 이게, 예전식이라면 무조건 아마 칭찬받았어요. 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가고 바둑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이런 거 뛰면은 매우 한가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일단은 옛날 때는 이제 벌린 수를 이제 많이 두라고 하는데 요즘식으로 이제 굳히는 거를 두죠. 참고로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변으로 두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한번 굳히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게 팍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식으로 또 이렇게 둬요.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프로들의 바둑을 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백을 잡은 프로가 어떻게 두냐면은 이렇게 둬서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바뀌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흙 잡은 프로는 또 갑자기 여기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두 집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줘버린다는 거죠. 굳이 그걸 또 깨러 가지도 않고. 한 가지 그건 확실한데 요즘에 정확하게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기가 어려워서 요즘의 추세는 굳히고 팍 벌려요. 굳히고 이렇게 가진 않고 팍 벌리고 예전식은 그냥 징검다리식으로 그냥 가고요.
다만 편한 쪽으로 이용하세요. 편한 쪽으로 쓰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원성지은 구단하고 여기서 원성지은 구단이 이제 여기에 둔 거예요. 옛날 때 그렇게 안 두던, 그렇게 안 두던 저수가 나쁘다 그래갖고 안 두는데 실제로 저기 이제 두는 겁니다. 저렇게 정석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보통 저희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이렇게 두니까 팍 간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두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 찍어봤어요. 이게 인공지능 찍어봤더니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옛날 건 아예 안 둬도 된다. 그러니까 안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굳이 뭐 그렇게 뭐 안 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둬야 되는데 한 칸을 띄는 거는 수비죠. 수비인데 이 수비의 가장 이 피곤한 건 이제 집이 안 된다는 거죠. 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면은 흑의 입장에서 공격을 하려면은 흑이 시작을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시작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집을 뺏는 방법이 있고요. 덮어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덮는 거는 세력을 펼치겠다는 거고 이쪽으로 두는 거는 잡겠다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뭐 괴롭히겠다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이쪽을 두면은 이제 두 점 머리니까요. 백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이제 둘까요? 네, 절로 뛰고. 네. 상대가 여기로 오면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길 둔 게 급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는 거예요. 돌 하나를. 네, 돌 하나를 주고 네,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하나 버리게 되면은 그냥 수습이 좀 쉬워져요. 근데 보시면 두 줄 집이 별거 없다 그랬죠. 두 줄 집이 이렇게 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렇게도 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두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공격이 생각보다 덜 당한다 그래갖고 요즘은 그냥 손을 빼셔도 됩니다. 실전에서는 제일 나쁜 수를 뒀는데 네, 여기를 뛰어 들어간 게 이제 가장 나쁜 수입니다. 붙이고 저기 넘어갔습니다만 별거 없는 형태. 자, 늘고 일단 연결했는데 이 끊기는 약점이 있죠. 자, 여기서 흑의 저기 약점을 어떻게 지켜갈까요? 또 가장 나쁜 연결은 또 뭘까요? 네, 가장 나쁜 연결을 제일 많이 두셔서 네, 문제입니다. 네, 가장 나쁜 거는 네, 요 수가 이제 가장 나쁜 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항상 그 말씀드릴 때 내가 어떻게 둘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어디 둘까? 상대가 저기를 어떻게 둘까? 그럼 상대가 여기 둘 게 뻔하죠? 저 수밖에 없죠, 상대가. 여기 두면은 그냥 90점은 한 겁니다, 그냥.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상대와 나의 사이가 이제 자충수거든요. 6단이 돼도 이런 실수를 한다 이거죠. 정수는 또 한 칸 띄어야 되기도 합니다. 더 정수는 손을 빼는 겁니다. 더 정수는. 아니 저기 네. 붙이면 안 돼요? 어디요? 저기요. 아, 여기요? 예. 네.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를 붙이실 거면은 차라리 손을 빼고 여기를 둘 때 그 다음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젖히고 이제 2단 젖혀서 이제 두게 되면은 가령 이제 이렇게 두고 이제 뭐 뚫던지 말던지 이렇게 두면은 네. 그러니까 요 돌이 중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작은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버릴 줄 아시면은 가장 높은 경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요 돌이 잡히는 건 요걸 못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돌을 버린다는 얘기죠. 붙이고 2단 젖히던 3-3을 들어가던 더 정확하게는 저걸 또 아예 더 손을 빼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 둘, 셋, 2, 4, 6, 7이니까 20집입니다. 100에 한 번 더 두었을 때 20집만큼 내가 이게 더 할 수 있다. 그런 계산 능력이 있으면 손에 팍팍 빼게 되는 거고요. 일단 부분은 지키셔야 됩니다.
네. 대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1번 이거요? 이거요? 뛰어든 나 아예 안 들어가야 되죠. 흙도. 백도 아예 안 두셔야 돼요. 대체로 어디 들어가? 여기요. 여기 두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고요. 백이 이제 손을 이제 이쪽에 뺐는데 손을 빼고 또 지켰죠. 이제 그 형태까지 나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을 치받았고, 자, 백이 여기를 뒀는데 이수는 이제 안 두셔도 되는 거고요. 흙이 한 칸을 또 지켰는데 이게 뭔가 짬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나중에 뭐 끊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급소 자리가 남으니까 그래서 뒀다고 그러시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 지키셔야 되고, 지킬 때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아무 염려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내가 여기에 돛을 여러 번 두시는 게 다 중복이고 집이 안 되는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막 손은 그냥 골고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벌리셨는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전 방식. 흙이 벌려놨고요. 자, 여기를 둔 다음에 백이 여기 두 칸을 굳힘을 했습니다. 가장 나쁜 지킴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뭐 5단 이상 분들은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이 선생님께 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뛰는 것은 뭐 나쁘다가 아니고요. 이제 백이 흙이 3-3에 들어가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이 됐다고 가정하면은 일종의 이제 정석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여기 한 칸 뛴 것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여기만 너무 돌이 몰려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낮게 두는 게 아니라 높게 두고 여기 두면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도 요거는 이제 중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백이 어떻게 두냐. 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가 다 아닌 겁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끝없는 바꿔치기거든요. 바꿔치기가 이렇게 뭐 너 죽고 나 이런 식으로 이것만 바꿔치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를 뒀으면 또 이쪽으로 이제 계속 전환을 하는 거예요. 넓은 데로 계속 전환입니다. 이게 눈 감고 한쪽도 감고도 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 오면은 여기만 쳐다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벽을 이제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정답은 여기인데요. 이거 두면은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저게 깨질 거면은 못하러 벌리냐? 네. 깨질 거면 못하러 벌리냐? 네. 근데 이제 그냥 그 바둑은 공격하는 쪽이 승률이 좋습니다. 이게 물론 뭐 못 잡아서 어쩌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공격하는 측이 승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백이 흙이 뛰어 들어오면은 이 깨진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시잖아요. 지금 백이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승률을 올리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뒀으면은 이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일단 그거부터 일단 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여기 뒀는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수입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자, 이게 왜 나쁘냐? 두 군데 약점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는 3-3, 또 하나는 여기에 흙이 들어간 약점이 그대로 남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막으면은 치받았을 때 요거를 넘겨주는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넘겨주면. 원래는 여기를 막고 넘겨주고, 네, 그리고 손을 빼고 두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넘겨준 게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네, 이렇게 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일로 이제 빠져나가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 흙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두다 보면은 결국 자기 약점이 그대로 남아요.
못 잡는 도이라는 거죠. 못 잡는 도. 아까 붙이는 수도 있는데 붙이는 거는 얘들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아까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엄청 단단해서 치받았을 때 원래는 넣는 수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공간이 너무 촘촘하면 흙이 도로 안 되겠죠. 그럴 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둘 때 여기서 흙이 이제 두는 수법이 있어요. 늘면은 똑같은 거고 여기서 아래로 젖히는 거죠. 단수 치고 이제 나오고 한 점을 잡으면은 중앙으로 뻥 뚫고 나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수가 이제 왜 나쁘냐? 네. 나중에 또 이렇게 두면 이게 자기 집이라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 집이 사실 아닌데. 그래서 또 자기 집 깨지면 또 충격을 받습니다. 내 집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자, 붙이고, 자, 젖히고, 자, 또 이제 늘고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이쪽을 뒀습니다. 사모님 거기서 질문 하나. 네. 그 초기 안 밀고 그냥 네. 바로 또 저기 뭐야. 여기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버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